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총리에 김민석 의원이 내정됐다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돼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김민석 의원의 총리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오늘은 조금 그래도 덕담해야죠. 그렇죠. 네, 어떡할까요? 예. 덕담. 그럼 덕담은 당연히 수준이죠. 덕담하셔야죠. 근데 덕담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총리 김민석 답정너라, 내정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렇게 통합을 말하고 오늘 사랑제에서 야당 대표들과 먹은 음식이 비빔밥이었어요. 맞아요. 뭐 전국 각지의 무슨 네. 그 채소들을 다 해갖고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렇게 탕평 채로 이 상징되는 그런 통합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연설에서 그렇게 했으면 사실 통합이라는 게 말로 통합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보여줘야 되잖아요. 인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김민석은 너무 실망스럽죠. 가장 만일 사실이라면. 편한 방법이 예. 인사잖아요. 예, 그렇죠. 인사에서. 그런데 김민석은 두 가지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뭐 덕담을 해야 되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하님. 자, 하나가 뭐냐면 586의 등용이에요. 제발 586은 좀 배제했어야죠. 아유, 그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그렇죠. 586입니까? 맞아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자들을 중앙일보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나이를. 그랬더니 역대 어떤 국회보다 특정 세대가 3분의 2를 차지하더라. 특정 세대가 어떤 세대? 60년생들. 586이 3분의 1을 차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론트크러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제론트크러시가 뭡니까? 노인들을 위한 정치거든요. 노인들이 들어가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586들이 사실 이 상징하는 바 네. 이제는 정말 사라져 줘야 된다라는 건데 586의 아주 상징 그러니까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586을 상징하는 인물을 총리로 기용을 해서 586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586 불패를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니 윤석열 왜 망했습니까? 망한 건 가장 자기네 이너서클 끼리만 그냥 맞습니다. 네. 놀았기 때문입니다. 네. 아, 공감합니다. 그랬고 이너서클 등용해주고 아니 세상에 공신들 부부들 그러니까 4명의 찐윤들을 부부 초청을 해서 만찬을 했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런 정말 후한무치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줄 서요. 그 집 앞에. 맞습니다. 그 네. 정권 초기에 공신들을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면 그런데 그것과 큰 차이 없다. 왜? 김민석은 그렇게 고마울 거예요. 자기는 운동권 레벨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운동권의 어떤 상징이 그렇죠. 예. 내 오른팔처럼 저렇게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라는 그 역할을 김민석은 충실히 정말 해냈거든요. 네. 사실 김민석과 옛날 그 시대 30살에 국회의원 된 김민석과 당시에 그 성남 등지에서 굉장히 별 볼 일 없이 여기 기웃거리던 변호사와의 네. 이 신분 격차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신분 격차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어. 넘사벽이었습니다. 김민석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김민석을 내가 이렇게 참 데리고 키웠다라는 거를 픽업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너서클의 또 다른 정말 그 상징 아니냐. 네. 그러고도 통합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냥 대통령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죠. 자, 사실 근데 걱정이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지금 2시부터요,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2시부터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고요. 그 감독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부침자료가 들어왔고요. 네, 지금 인선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네, 지금 인선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여기 하나 떴고요.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떴고요. 세 번째는 강훈식 비서실장 여기는 그냥 그 후보자가 아니라 그냥 그 발표를 한 거죠. 임명이 된 거죠.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 요거 우리 그때 턱종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분 위성락 아닌가요? 네, 맞죠,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황인권 경호처장 예, 요 분도 지금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예, 요 분까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예,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네요. 강유정 대변인까지 해서 지금 한 분 더 있어요. 요거 감독님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명의 후보자와 4명의 임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 임명했는
제일 큰 걸기를 좀 읽어주시죠. 왜 임명했댔는지. 이 네네. 부분에. 지금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 예,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올라왔고요. 이제 이 6명, 2명의 후보자와 4명의 임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해당자들은 이종석과 위성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성락과 그다음에 이종석은 네. 참여정부 시절과 문민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와 안보를 담당했다. 뭐 이종석은 사실 참여정부에서 끝났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로 연대 출신의 연대 정외과 출신의 문정인 등등이 활약을 했지만 네. 당시 위성락과 그다음에 이종석은 자주파와 동맹파로 싸우던 그때 그러니까 한미 관계라든지 네네. 대북 관계에서 이견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그런데 어찌됐든 이종석과 지금 위성락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냐면 일단 한미 동맹도 잡으면서 대북 관계에 대해서 계속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근데 실제로 그 맡은 역할이 불안해요. 위성락 안보실장 그럭저럭 저는 뭐 위성락이라는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그 살아온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많이 불안하진 않거든요. 네네. 뭐 외교부의 북미국장 출신이고 뭐 동맹 한미 동맹을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네. 이종석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요. 자주파라고 해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전시작전권도 다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북한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던 자주파의 상징적인 인물이 굳이 또 국정원장이라는 곳에 이야, 갔다고 한다면 그러네요. 난 박지원보다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지금 이 인선 발표 난 거를 보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네네. 지금 우리가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제 지금 단일화 소동 때문에 완전히 스타일 구기긴 했지만은 이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처음 세워서 마지막까지 간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가 했던 탕평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영을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색깔이 최대한 없는 그런 인사를 데려다 온 것이 한덕수 총리였는데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세운 사람은 김민석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실망스러운 면들, 이런 거 저도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통치 스타일을 인선, 그 사람을 쓰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네. 김민석은 진짜 이 대선 과정에 오기까지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맞아요. 확실한 농공 행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국힘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왜 윤석열한테 사람들이 안 모이느냐. 일 열심히 해줬던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그렇고 이재명은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챙긴다. 그런 평가를 듣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저는 이렇게 딱 보이네요. 맞아요.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무서운 총리가.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챙겨줄 거 챙겨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내 편으로 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을 장악했잖아요. 민주당이라는 곳을 장악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손을 잡을까봐. 그렇지. 예. 다른 사람 누구요? 저요? 음. 친윤이랑 손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를 내정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요. 지금까지 제일 앞장서서 지금 계엄의 내란 세력 그리고 이어서는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단일화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김민석을 내세워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가장 빠르게 속전속결로 국민의힘을 해체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지금. 비슷하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등장은 네. 그냥 이재명 정권에서의 내란 척결에 맞습니다. 그냥 이거부터 이제 시작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제 그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막는데 굉장히
공을 세웠다는데 제가 저거 좀 보여드릴까요? 전 저거 보면서 좀 사실 좀 우프긴 했는데 이거 보면 이준석이 울면서 뛰어요. 대선으로 완주하는데 뒤에서 지금 말리고 있는 것 같지만 등 떠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민석 네. 지금 총리 내정자인데 보면 이제 관련된 기사들도 보면 김민석 살길 찾는 이준석 6월 3일 새벽 5시 50분까지 방탄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면서 해라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너 이래도 할 거야, 너 이래도 할 거야 라는 뉘앙스로 계속 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이준석의 그 단일화를 막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네.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죠. 네. 이준석 의원이 정말 보수였던 제대로 된 인물로 클지 아니면 여기 뭐 이인재 같은 그런 제2의 이인재가 될지 참 그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